이건 전 솔직히 진짜 얘는 추갈못이다 이렇게 말이 될 정도로 그냥 다 모든 말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는 3을 주면서 뭐 라이머를 여러 번 커버했다. 바이엘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엘은 최고의 수비수.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민재 선수 소식으로 돌아온 올리TV의 빡빡이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주말 중에서도 굉장히 이른 주말에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 열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였는데요. 김민재가 정말 결정적인 수비로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 결론부터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현재 평점이 그런 맹활약에 비해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평점 얘기하는 거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잘했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경기 얘기 주로 하고요. 현재 평점은 그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 5일 새벽에 열린 경기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홈구장 WWK 아레나에서 열렸고요. 분데스리가 28라운드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간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21승 5무 2패를 거뒀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가장 먼저 치렀기 때문에 추격자 레버쿠젠이 아직 경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레버쿠젠이 승점을 못 따면 점수차 더 벌어지고요. 승점을 3점 따더라도 여전히 6점 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점점 경기는 줄어들고 있는데 승점 6점 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갈수록 우승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어려운 상대였던 아우크스부르크, 사실 물로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이 팀이 앞선 11경기에서 무패였어요. 6승 5무로 무패. 굉장히 상승세였거든요. 그 원동력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가 굉장히 강했다. 특히 홈에서 엄청나게 끈끈했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 팀과 원정 경기를 한다는 거 바이에른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경기가 전개됐을까요? 일단 아우크스부르크의 탄탄한 수비를 초반엔 바이에른이 거의 못 뚫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전반 30분에 선제골을 넣은 쪽은 오히려 아우크스부르크였습니다. 야놀리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때 라이머가 한번 거하게 털리면서 평점이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전반 42분에 바이에른의 동점골이 터졌는데 그 주인공은 자말 무시알라였습니다. 사네가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뚫은 다음에 중앙으로 준 공을 무시알라가 받았어요. 무시알라는 특유의 유연함, 그 특유의 어떤 민첩성으로 상대 수비가 여러 명 붙어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특유의 흐물텅하는 오징어 같은 움직임으로 어떻게 공을 지켜낸 다음 넘어지면서도 공을 꽂아 넣는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후반 초반에 바로 그 동점골의 히어로 무시알라가 부상을 당했어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요. 이렇게 바이에른이 전력 손실을 입어서 이번 경기 승점 날리는 거 아니야? 싶었을 때 해리케인이 상대팀에 더 큰 변수를 유도해냅니다. 뭐냐면 해리케인이 수비 배우로 빠지면서 드리블을 할 때 상대 수비수 최지거 선수가 태클을 하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누적이었습니다. 퇴장을 당했죠. 이때부터 아우크스부르크가 한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요 퇴장 상황에서 나온 요 프리킥이 바로 키미히가 벌려주고 올리세가 올리고 케인이 다이빙 헤딩을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역전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이 한 골 앞선 상황에서 수적 우위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사네의 슛이 상대 수비수 마치만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로 기록이 됐고 이렇게 3대1이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수비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포백 중에서 유독 오른쪽 수비가 약했습니다. 왼쪽은 김민재 옆에 요시프 스타니시치를 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하파엘 게헤이루 대신에 수비라도 잘해라.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스타니시치를 왼쪽에 배치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센터백은 다이어, 그 옆에 풀백은 라이머였는데 이쪽이 뚫렸어요. 라이머 계속 뚫리고 다이어도 뚫리고 번갈아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실점까지 나오고 만 것이죠. 그런 가운데 김민재는 익히 아시다시피 6개월 전부터 아킬레스건 건염을 달고 거의 지병이에요, 이제. 저는 이거 선수 생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오래 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걱정이 큽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는 클럽 월드컵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확실히 느렸어요. 김민재 선수가 평소 같은 스프린트가 안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전진 수비, 측면 커버 이런 거를 다른 날보다는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정감 확실히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좀 실수를 했다, 아찔했다 보이는 순간은 경기 초반에 전진 패스가 인터셉트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김민재가 바로 달라붙어가지고 스스로 다시 막아내면서 결자 해지했습니다. 책임감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잘 막아주고 잘 빌드업 하다가
종료 직전에 정말 결정적인 수비를 했어요. 종료 직전이면 후반전 종료 직전이니까 이제 한 골 차로 리드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스루 패스를 할 때 다이어가 뭐 그냥 자동문 멍 때리다가 패스가 빠지는 그런 수비를 했어요. 다이어뿐 아니고 그 패스 경로에 있던 선수 한 두세 명이 다 이러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들 뒤로 공격수 머리긴 베리샤가 침투한 다음에 슛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진짜 원래 그 김민재 위치 아니거든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공을 탁 건드려가지고 슛을 못하게, 슛이 빗 맞아가지고 우루비가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결정적인 커버 수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수비로 동점골을 내주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3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승리를 지켜낸 그런 한 번의 수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빌더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내내 비중이 컸고요. 왼쪽 센터백 김민재가 올라가면서 왼쪽 빌드업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야만 이날 레프트백 사니시치의 공격력 부족을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김민재 선수 많이 올라갔고 많은 패스를 돌려줬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보면요. 볼터치 92회, 패스는 83회 중에 78회 성공했는데 패스 횟수로 보면 3위입니다. 늘 그렇듯이 키미히가 경기 1위고요. 그 뒤에 다이어, 그 뒤에 김민재예요. 성공률은 94%로 경기 1위입니다. 오랜만에 김민재가 경기 1위를 했는데 이거는 김민재가 이날 굉장히 안정적인 패스를 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팀이 상대 팀의 퇴장도 나왔겠다, 이기고 있겠다, 수적 우위에 스코어 우위까지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또 이제 사실 본인을 비롯한 바이언 선수들의 주중 경기까지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이 뛰는 것보다는 페이스를 좀 다운시키면서 지공을 만드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짧은 패스를 계속 돌리면서 김민재, 키미히 등이 뒤에서 소유권을 지키고 경기 내내 이제 별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도 높았고 패스도 많이 했다 보시면 되고요. 공격 지역으로 찔러준 패스 그렇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10회로 역시 키미히, 다이어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수비 행동이 6위, 이게 팀 내 1위였고요. 태클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태클 성공이 0회라는 게 풋몹 기준인데 후스코어드에서는 2번 시도에서 1번 성공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두 매체, 두 업체가 스탯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9회로 경기 전체 2위, 거듭내기 4회로 바이언 내에선 1위, 헤딩 클리어 2회 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풋몹의 평점은 김민재가 7.7점인데요. 케인, 올리세, 그러니까 득점한 선수, 도움한 선수에 이어서 경기 3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후스코어더에서는 김민재가 6.8로 뭐 경기 전반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로 확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처럼 두 통계업체 평점이 많이 다른 날에는 풋몹이 리커버리를 집계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스코어드는 이 스탯을 아예 집계를 안 해요. 그래서 리커버리가 많은 날은 풋몹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자, 현재 평점 보면요. 4개 매체를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 늘 말씀드리는 추가할못이지만 중요한 매체 빌트, 지역지 TZ, 그 다음에 슈퍼루트와 슈폭스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빌트의 평점을 보죠. 김민재 선수에게 3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후방으로 전력 질주해야 되는 수비가 몇 번 있었다. 확실히 왼쪽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다. 90분에 베리샤를 막아내는 큰 수비가 있었다라고 김민재 플레이를 요약을 했습니다. 다이어도 똑같이 3점을 줬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몇 번 넘겼다. 큰 실수는 없었다. 첫 실점대 너무 멀리 있었다. 다이어 털린 거 안 보여? 못 봤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다이어 3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네가 1점인데요. 물론 사네 그냥 잘한 게 있긴 해요. 뭐 어시스트 했고요. 자책골로 기록되긴 했지만 쐐기골도 사실상 넣은 거나 다름없고요. 찬스 메이킹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날려먹은 게 많거든요. 아예 수비 배우로 침투한 다음에 1대1 상황도 못 넣었고 뭐 여러모로 좀 약간 본인드 플레이에 가까운 것들도 섞여 있었는데 1점? 좀 너무 높게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치 평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낮은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대1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평점을 받은 선수들이 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털린 라이트백 라이머가 5점을 받았어요. 라이머는 앞으로 다른 매치들도 다 낮게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주앙 팔리냐가 4점이거든요. 저희 공감합니다. 주앙 팔리냐가 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확실히 빌드업, 공격 전개 이런 면에서 키미히 옆에 나란히 쓰기에는 너무 수비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시즌 원래 안 쓸 생각이었던 고레츠카가 나오는 게, 고레츠카도 영리한 선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공격적인 면 올라가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거든요. 근데 팔리냐는 그게 너무 없어요. 경기를 좀 답답하게 만든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테르 밀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조금 수비적으로 하려고 팔리냐를 테스트 해본 것 같은데
힘이 팔리냐, 수비 안정이 별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빌드업 답답해지는 그런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앞뒤 옆에서 뛰는 선수 중에서 라이머랑 팔리어가 안 좋다? 좀 좋은 신호는 아니죠. 자, 다음 지역지 TZ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3점을 줬는데요. 수비수 부족으로 인해 고질적인 아킬레스건 문제와 감기에도 불구하고 병든 김민재래요. 병든 김민재가 다시 한번 뛰어만 했다. 초반에 패스미스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수비 몬스터가 또 한 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TZ 제 생각과 같은 점은 다이어에게 4를 줬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다이어가 분명히 좀 이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매체들은 높게 준단 말이죠. 이제 제 생각과 좀 일치하는 그런 평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평점이 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라이머의 대체자는 이제 사샤 보이인데 훨씬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뛰지도 못했고요. 인텔을 상대로 갑자기 보이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머가 잘 해줘야만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인텔리전을 넘길 수 있다는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슈퍼루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데 김민재가 3.5예요. 다이어가 3이고요. 3.5 준 김민재에 대해서 뭐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재구축된 수비 라인에서 완전히 편안한 것 같지는 않다. 직접 수비할 때 반복해서 판단 미스가 있었다. 하프타임 이후 더 안정됐다. 이건 전 솔직히 진짜 얘는 추갈못이다 이렇게 말이 될 정도로 그냥 다 모든 말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는 3을 주면서 라이머를 여러 번 커버했다. 바이엘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엘은 최고의 수비수.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경기 막판 그 다이어가 자동문하고 김민재가 커버하는 거 뭔가 이제 쓰느라 바빠가지고 노트북에 얼굴 묻고 있느라 못 본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싶을 정도의 평점입니다. 근데 슈폭스도 그래요. 슈폭스도 김민재한테 3이 아니고 3.5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 상태가 여러모로 안 좋음에도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 분데스리가 50경기를 달성했다. 약간 불안했지만 대가를 치르진 않았다. 그래도 여기는 뭐 김민재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그거는 네가 몸이 안 좋았는데도 열심히 뛴 거라서 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니까 이해해. 이런 뉘앙스는 있어요. 또 다이어 3 주면서 여러 번 잘 클리어했지만 전반전 자신감 별로 없어 보였다 어쩌고 했는데 클리어를 노릴 거면 김민재가 위에서 본 것처럼 훨씬 더 클리어를 많이 했고요. 다이어는 또 결정적인 실수를 후반 막판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너무 자신감 도르가 문제예요. 다이어는 경기력이 실제로 안 좋고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한 날에도 자신감 도르가 있거든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뭐 열심히 뛰니까 열심히 뛰고 자신감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를 자주 나오지 않아서 체력 남아 있으니까 이러면서 고개 들고 플레이합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딱 봐도 지쳐 보이잖아요. 지쳐 보인다는 그런 어떤 인상 때문에 평점을 깎는 거예요. 수비수들 평점 매길 때 이놈의 자신감이라는 말 독일 매체들한테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지어 등록해야 돼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4개 매체를 다 보면요. 인상만 가지고 평점 매기는 그 경향이 또 이어졌다는 거, 그 자신감 문제를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서 힘들어 보여도 다 막은 선수, 그리고 자신감만 넘치고 여러 번 뚫린 선수 누가 낫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자신감 없어 보여도 막은 선수가 낫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평균 평점이 다이어와 똑같다는 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내가 너무 높은 것도 좀 그렇고요. 왜 이렇게 높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케인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사내가 잘한 편인데 케인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일 결정적인 플레이는 케인이 다 했는데 케인은 진짜 헌신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우승향의 순항 중이라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레버쿠젠이 승리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점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케인의 무관 탈출을 향한 집념이 드러난 경기입니다. 케인 요즘에 진짜 많이 뛰고요. 수비가담 열심히 하고 득점기에 많이 안 오는데 어떻게든 우겨넣고 별거 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 무관은 내 손으로 깬다. 흥민이 형, 내가 먼저 우승할게. 형은 뭐 좀 기다려. 아니면 형은 뭐 알아서 해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케인의 엄청난 집념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날 경기는 뭐 잘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다가오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인텔리전을 4일 앞두고 로테이션을 안 돌렸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경기를 굉장히 일찍 치렀죠. 그리고 인테르보다 주중 경기가 적어요. 바이에른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일주일만 했는데 인테르는 며칠 전에 주중 경기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리가 앞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선발 이렇게 낸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시하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인테르와의 1, 2차전 둘 다 못 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이제 다가오는 인테르와의 1차전 못 뛸 선수가 최소 7명입니다.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이토이로키, 무시알라, 노이어, 파블로비치, 코망 무시알라가 있는 2선도 좀 그렇지만 수비 및 골키퍼 쪽에서 5명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수비형 미들, 수비수, 골키퍼 중에 주전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골키퍼 1명, 풋백 4명, 수비 2명, 7명이 대충 뒤쪽이라고 볼 때 그 7명 중에서 완전한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김민재, 키미 둘만 남았고 나머지 5자리는 다 비주전입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기 팔리냐 선발 실험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스타니시치 왼쪽 기용 별로였습니다. 좀 사실 콩파니 감독이 이번 경기를 데이터 삼아서 인테리전에 어떤 라인업이 들고 나올지 짐작이 잘 되질 않습니다. 케인 밑에 밀러 있는데 미들에도 이제 팔리냐랑 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공격 전진 안 되면 무시알라가 드리블이라도 원래 치는데 그 무시알라 없고 이제 밀러가 패스로 풀어가려고 하면 패스 받을 선수 없고 막 레프트백 오버래핑 필요한데 스타니시치 나와가지고 이제 꿈뻑꿈뻑 하고 있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거든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과연 8강을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